회사 생활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수비의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퇴근 이후와 주말까지 그렇게 수비적인 삶을 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평일 낮 시간에 하는 일 때문에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다 그렇게 좀 쉬어야 되라는 걸로 맞아. 그거를 그냥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일하다가 집에 가면 힘들어요 하니까 일하기 전에 그냥 뭔가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인생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인데요. 네. 제가 직장을 지금 거의 한 13년째 다니면서 이메일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는 이메일이 막 미사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저는 미사일을 막 이렇게 치면서 미사일을 막 수비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책을 한 2018년도 정도에 읽었는데 아 이게 정말 수비적인 삶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렇게 수비만 하는 게 맞나? 그게 결국에는 직장이라는 게 내 앞에 있는 생긴 일들을 계속 처리하는 과정의 반복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공격적인 삶, 즉 뭔가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 삶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본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현장에 있으면 또 본사에서 이렇게 또 미사일들을 쏩니다. 엄청 쏴. 막 6시 반, 7시 반에 쏴. 내일 아침까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감사한데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막 엑셀 파일 하나 딸랑 보내고 다 채워 주세요. 520줄인데 막 그런 것들 막 받으면서 이게 참 수비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뭔가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아무래도 뭔가 그 직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수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반으로 내가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출퇴근도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사측의 마인드로 빨리 나오라는 건가요? 출근할 때 진짜 내가 뭔가 이 출근 시간에 내가 뭔가 한다. 그리고 회사 좀 일찍 도착해서 내가 뭔가 한다. 내가 주도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도 공격적으로 하고 퇴근해서도 퇴근을 공격적으로 하면 어떨까? 한 시간 정도 먼저.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퇴근은 수비적으로. 퇴근도 공격적으로 하면 퇴근 공격적이라는 말이 그냥 제 시간에 퇴근하되 퇴근을 하면서 뭔가 내 삶을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퇴근하면서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뭘 써본다든지 또 집에 가서 또 내가 뭔가 할 거를 한번 적어본다든지 그런 뭔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회사 생활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수비의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퇴근 이후와 주말까지 그렇게 수비적인 삶을 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평일 낮 시간에 하는 일 때문에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다 그렇게 좀 소위 말하는 뭔가 뭐 워라벨이라든지 뭐 지쳐가지고 나는 좀 쉬어야 되라는 걸로 그거를 그냥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일하다가 집에 가면 힘들어요 하니까 일하기 전에 그냥 뭔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피곤하면 오히려 나요. 그리고 미리 피곤해진 상태로 출근해라. 네네. 그게 납니다. 그러네. 사실 생각해 보면 피곤하면 자야지. 맞아요. 피곤한데 왜 노냐고. 그러네. 피곤하면 자야지. 퇴근하고 자라.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내 할 일 먼저 하고 출근해라. 괜찮은 방법인데. 이게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라. 그리고 이 책에 그것도 있던데 그 뭔가 수준 높은 모임에 참석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좋죠.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직장인만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대화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게 최근에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사업에 관한 얘기 아니면은 뭐 비전에 관한 얘기 이런 걸 들으면서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임 중에도 좀 수준이 높은 모임에 참석하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든 만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남의 팀 회의인데도 그냥 막 들어가는 사람의 그 사례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찌 보면은 뭐 열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관심 있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회의를 참석하든 뭐 어떤 모임을 참석하든지 간에 많은 분들이 이것도 수동적으로 그냥 내 주변에는 뭐 재테크든 뭐 네. 이런 투자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한탄만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찾아가면 요즘에는 워낙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가 좀 아까 말한 공격적으로 내가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또 나도 또 즐겁고 한 거지. 내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그게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톡스 하시잖아요. 네. 그게 그런 모임이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뭔가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한다는 것은 네. 이게 그냥 그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군중들로부터 그 사람들한테 받는 어떤 기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전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들을 모아놔도 그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결국에 그 성향이랑 어떤 네. 주제가 비슷하면 막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자기들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수준이 더 높은 어떤 주제든지 그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면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시면은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하라 뭐 이런 멋진 말도 있는데요. 네, 그 이 저자가 네. 2014년에 썼던 노트 중에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기 이건 제가 잘하는 건데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지각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생각 긴급 업무가 있어도 딴짓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얼마 뒤에는 네.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 때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데 같은 해. 네, 뭐 내 집 마련, 명상 그리고 카페인 안 먹고 근육량 9kg 증가, 네. 뭐 비즈니스 계약 이런 네.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자는 깨달은 게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결국에는 슈퍼히어로는 아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었냐? 갑자기 바뀔 수 있었냐가 그거는 어떤 내가 정말 잘나서 네. 내 어떤 영웅이 아니라 네. 그냥 몇 가지 습관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게 예. 뭔가요? 뭐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한 건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그거를 2시간 정도를 거기에 쏟았다고 해요. 아. 근데 대신에 뭐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2시간이 된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2-3시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2-3시간 정도를 어떤 분야에 몰입을 하거든요. 네. 예, 그게 이렇게 쌓여서 뭐 어떤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네. 작품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출퇴근할 때도 이게 시간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 도착해서는 이렇게 막 뭐 준비하느라 바쁘고 퇴근해서는 약간 쉬느라 바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기만의 시간을 한 2-3시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이 책에서도 되게 핵심의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에 온전히 시간을 쏟는 그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날들을 반복하라는 거. 네, 네. 근데 그거를 사실 퇴근 이후에 꾸준히 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쳤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고 일어난 그 시간에 하라. 네, 네, 아침에 해라. 그러니까 약간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다들 알거든요. 다들 알아. 근데 그런 얘기 아세요?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네. 다 뭔가 뭐 건강해지고 뭔가 다 좋아. 근데 세상에 재밌는 일은 다 내가 자는 시간에 일어난다. 뭐 드라마, 네. 뭐 예능 이런 거는 다 나 자는 시간에 나 9시에 자고 있으니까 9시 반에 자니까 네. 다 재밌는 거 막 다 밤에 하니까 아, 그게 좀 슬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미라클 모닝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재미 없어집니다. 그게 재미없어진다. 예, TV에 재밌는 게 없어요. 네. 예, 저는 집에 TV가 없지만 가끔씩 부모님 댁 가서 TV를 돌리다 보면은 채널 돌리다 끝나요. 예, 그래서 뭐 좀 하시다 보면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마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밤에 하나 아침에 하나 똑같은 시간인데 네. 집중할 수 있는 그 뭔가 효율이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네. 확실히 저녁에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뭐 약속도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가정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바쁘거나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는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2-3시간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뭐 조금 한 2-3시간 정도는 별도로 뭔가 혼자만의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른 일을 안 하는 거. 뭔가 좀 그 고요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네. 나는 가정 이거를 나와 가정을 똑같이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 내에서도 내가 있는 거고 네. 이거를 그래서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이 가정에만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자녀와 나의 사이 그리고 부부 관계도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서 나를 한번 리프레시 시키고 그리고 또 자녀나 배우자한테도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하고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것은 필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랑 저랑 둘이서 여행도 가면서 와이프한테 또 혼자만의 시간도 좀 주고 네. 반대로 애랑 와이프랑 또 여행도 가라고 하고 네.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네. 뭔가 이런 시간 그러니까 뭔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캠핑장을 가가지고 애를 재워놓고 네. 밤에 이렇게 혼자 있어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너무 낭만적이죠. 네. 물론 이제 깜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보이진 않았지만 약간 군대 보초서 든 그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되게 싫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그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되게 바쁜 일상에서 혼자 조용히 뭔가 고독하게 있다는 게 내가 되게 바쁘게 살았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생각도 좀 정리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 아내도 제 자녀와 같이 어디론가 여행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강력하게 좀 추천해 봅니다. 보내보세요. 중요한 거는 가라고 해야 되지 갔으면은 안 됩니다. 공격적인 삶, 공격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그것도 있었어요. 저 아놀드 슈워제너거. 정확하게 발음을 난 모르겠어. 내가 몇십 년을 봤지만 아놀드 슈월츠제네거인지 슈월제너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를 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하여간 요 아놀드 슈월츠제너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분 있죠. 그분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 심리 싸움에 되게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디빌더시니까 보디빌더로 같이 이제 대회 나온 분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렇게 혹시 무릎 다친 적 있냐고. 그러면은 아니 무릎을 왜 다쳐요? 안 다쳤는데. 그러면은 아니 너무 허벅지가 너무 얇아가지고 무릎 다친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분이 되게 위축되죠. 위축되면서 그 포즈를 잘 못 잡게 해가지고 그분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걸 봤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일부러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경쟁하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이기러 나온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를 항상 임했다. 그래가지고 배우가 될 때도 다른 배우와 내가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장점을 더 노출시키려고 그때만 해도 작은 몸 그리고 얄쌍한 호리호리한 배우들이 막 인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엄청 막 110kg의 우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나를 써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난 이기러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진짜 멘탈의 정말 승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멘탈을 가지고 이 경쟁에 참가가 아니라 난 무조건 이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를 생각을 했다. 저는 그런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긴 판에서 이 인생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되게 의문들을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운이 없을까? 나는 운이 너무 없어.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운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지고 들어보라는 거죠. 팔자가 좀 고약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안 되는데. 구슬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나? 내가 왜 운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나의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 또 남들 재능이 다 있는데 나만 왜 재능이 없지? 그거를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어쩌면 잘못된 환경에 나와 맞지 않는 환경에 있나? 나와 맞지 않는 직장에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야지만 내가 결국에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의문을 하다가 탓을 하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왜 살이 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물만 먹나?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물만 먹지 않는 거. 그럼 내가 먹는구나.
네. 입에다 뭘 넣는구나라는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안 넣으면 안 찐다.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넣으면 안 찌죠. 입에 뭘 안 넣으면 안 찌죠. 네. 좀 그러니까. 그리고 먹는 것보다 좀 더 움직이면 안 찌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찌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에는 또 과정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과정을 찾는 거는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네. 가능한 것이다. 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의문을 그냥 탓으로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명 탓, 운 탓으로 다 끝내는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훌륭한 질문을 해야지 사실 훌륭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예전에 혹시 그 어떤 인생을 바꾸는 것도 약간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대해서 스스로 그런 질문을 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나 왜 그러지 막 그냥 그런 의구심만 잔뜩 있다가 네. 거기서 어쩌다가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좀 유효하게 적용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이 모양이지? 네. 막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네. 자책도 많이 하고 남 탓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나? 네. 그거를 계속 점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제가 21살 때 당구장 알바할 때 당구장 알바 사장님께서 네. 그 맨날 술 드시고 네. 맨날 너무 즐겁게 사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그 질문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와. 건물주다. 테헤란로의 건물주였어요. 40세 정도 되셨거든요. 제 나이 정도 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에 있었거든요. 그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는 게 정말 그 인생을 되게 바꿀 수도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